중국이 철광석 시장을 교란시킨 거 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야 되냐?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서 투기적 수요를 잠재워주는 게 철강 회사들의 이익에는 더 도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현대자동차, 기아, 모비스 이쪽 관련된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장투로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다. 한상환 2.1 지속가능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방송 사이사이에 가장 텀이 기신 분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네. 하실 게 많으셔가지고. 네. 네. 일단 먼저 그 중국의 원자재 가격 규제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것이 일단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제가 생각만 해봐도 우리 철강주 들고 계신 분들 철광석 가격에 따라서도 완전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예, 좀 일단 설명해 주시죠. 요거가 이제 좀 그 시장의 교란 요인이죠, 기본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이제 교란 요인이고요. 이게 저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개미가 그 대응이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의 대부분의 자금은 패시브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정해놓은 금액을 이렇게 그 지수의 그 시가총액 비율대로 분산을 해서 구분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돈들이지. 이 사람들이 뭐 그걸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긴 합니다만 액티브하게 그렇게 팔고 사고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요동을 이렇게 치게 만드는 자금들은 아주 일부의 말하자면 그 트레이딩 하는 자금들, 굉장히 단타로 치고 받고 하는. 외국인임에도?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또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알고리즘 매매를 합니다. 이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트레이딩, 소위 체리피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트레이딩하면 딱딱이 가서 좋은 것만 딱 먹고 팔고 빠지고 또 딴 데로 가서 또 좋은 거 먹고 빠지고 하는 체리피킹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요. 트레이딩이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브라질에 한 일주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어요. 네. 그럼 그 뉴스가 이제 블룸버그에 딱 뜹니다. 그럼 그걸 보고 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브라질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뉴스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일단 목재라든가 이런 어떤 공급, 그 원자재 공급이 좀. 그렇죠. 원자재인데 브라질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건 철광석이에요. 아, 철광석이. 그러니까 브라질의 발레사를 팔고. 근데 이 발레사의 댐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한 발 늦으면 망하는 거니까 거기에 곧바로 반응해서 발레를 팔고 호주의 철광석 회사를 삽니다. 아, 이쪽에 수급이 약해지니까 이쪽에서 가격이 공급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는 이제 철광석이 못 나가는 거고 이쪽이 못 나가면 저쪽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한 발 더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중국이긴 한데 중국하고 브라질 간의 노선에 가장 많은 배를 띄우는 그 컨테이너선 말고 드라이벌크 선사들 그 주식을 팔고 호주하고 중국 간에 갔다 가니까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확 늘어나니까 이쪽은 줄고.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순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AI로. 네, AI로 바꿔놨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아주 정상적으로는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면 네. 그러면 시장이 피크아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철광석을 갖고 와서 철판으로 만드는 회사의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올 때 한참 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철소의 주식을 언제 파냐?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면 팔아버려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렇죠. 곧바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팔기 시작하거든요. AI가 이제 그래서 이걸 팔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알고리즘에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산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철광석 가격을 보고 이걸 판다고요.
그 체리 피킹을 하는 그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금융기관의 투자자들, 아주 한번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이죠. 사람들 이거 철강석 떨어지면 팔어. 이렇게 바로 곧바로 반응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이 그러니까 철강석 시장에도 지금 교란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제철소의 주식의 주가들도 지금 교란이 생긴 거예요. 그 교란을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공급은 제가 이런 제철소라든지 아니면 뭐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은 굉장히 제한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바뀌려면 이게 가격이고 이게 수량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이렇게 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프가 옆으로 누웠어야 돼요. 근데 공급이 이렇게 거의 똑바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별로 안 늘어요, 여기가. 물론 여기도 대응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기존에 이렇게 있던 수요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요.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새로운 균형점으로 오면서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은 요만큼 늘어나는데 가격은 이만큼 늘죠. 굉장히 많이 이게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면 철광석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네. 근데 지금 철광석 시장이나 구리 시장이나 이런 원자재 시장 전체 무슨 뭐 이 둘만이야 예를 들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지 뭐 전부 답니다. 하여튼 원자재 종류는 쇠로 된 쇠나 비철금속이나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무슨 뭐 농산물이고 뭐고 다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기존의 수요가 있는데 새로운 수요로 갔어요. 이게 실제 수요입니다. 옮겨갔어요. 물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걸 생각하니까 투기적 가수요가 붙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투기적 가수요가 없으면 여기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돼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수요가 확 더 늘어나니까 가격이 급등을 한 거고 이게 철광석으로 치면 여기 뭐 233달러인가까지 간 거죠, 톤당.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빠지고 여기 피크아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정상적으로 그 시장이 피크아웃을 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요. 수요가 줄어들어야 돼요. 기존의 수요가 이건데 새로운 수요가 줄어버려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러면 철광석 가격이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져야죠. 많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네. 이게 피크아웃하는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는 피크아웃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꺾여서 그래서 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근데 지금은 경기가 시작되는데 꺾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투기적 수요가 줄었을 뿐이지. 아니, 그 전에. 아, 그러니까 이제 전에. 투기적 수요가 줄긴 줄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기적 수요로 다시 가시면, 자, 이제 이게 233달러로 가다 보니까 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니네 가격 움직이지 마. 하고서는 가격을 완전히 낮췄잖아요. 네. 낮춰서 이제 열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려와서 새롭게 형성된 가격이 지금 190달러 전후예요. 거기는 실수요가 있는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달엔의 철광석 선물 시장 6월물이 이 장 중에 장 초반에 일시적으로 200달러를 넘었어요. 그랬다가 아마 시장 개입을 또 했나 봐. 네. 갑자기 뚝 떨어져서 종가는 한 190달러 조금 안 되게 환율에 따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189달러 정도의 종가가 형성된 것 같아.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근데 7월 물도 가격이 올라오고 다 가격이 올라옵니다. 지금 한번 떨어졌던 가격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투기적 가수요를 걷어냈는데도 철광석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면 앞단에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요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규제로도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요. 그건 다 언발의 오줌 넣기예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중국 정부가 세계 철강 회사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을 이번에 한 거예요. 뭐냐면
이 투기적 가소율을 걷어내줬거든요. 네. 이 가격이면요, 이렇게 높은 233달러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적응을 못해요.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도 물건 만들어서 가격을 올리고 뭘 하려면 소비자가 받아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올려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올리면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럼 앞단에 수요가 죽어버려요. 네. 그러면 철강을 가지고 가서 뭘 만드는 회사의 경기도 꺾여. 그럼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줄고 이 경기가 꺾이면서 피크아웃이 돼버려요. 네. 근데 중국이 이 가격을 낮춰줬잖아요. 이 새로운 가격으로, 실시효 가격으로 낮춰줬거든요. 숨 돌릴 틈을 만들어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중국이 예를 들면 규제를 해서 가격을 더 낮춘다. 그래서 이 아래 가격으로 내려온다고 치면은요. 그러면 여기가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지금 많잖아요. 네. 그럼 누가 갑이에요? 공급이죠. 네.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많으니까. 네. 가격이 눌렸으니까. 공급은 요만큼만 공급하고 싶고, 수요는 저만큼을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철광석 가격이 떨어졌으니 철강을 팔 때 좀 싸게 팔겠죠. 싸게 파는데 자기 마진을 훼손시킬까요? 아닙니다. 자기 마진은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수요에 필요한 양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물량은 더 많이 공급을 해요. 더 많은 물량에 더 많은 마진. 실적은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피크아웃이라고 보려고 그러면은요. 이 수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줄어야 돼요. 근데 수요가 줄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사인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조선에서 현대중공업계에서 1조 5천억 호재 터졌죠. 직전에도 현대중공업 쪽에서 그 해상 플랜트 터졌죠.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거든요. 이게 다 수요거든요. 그래서 철강이나 예를 들면 이제 전 철강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철강을 얘기해 보면 철강의 큰 수요는 세 개예요. 그 철강의 큰 수요가 세 개인데 하나가 자동차.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 그리고 또 하나가 건설. 이 세 개예요. 건설은 경기 이제 시작했잖아요. 건설은 이제 아파트 착공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동안 계속 안 좋았거든요. 착공하기 시작하면 한 2, 3년 공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좋죠, 건설은. 건설은 계속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조선 여기가 10년 고생한 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선이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년 반치, 현대중공업이 2년 반치 독거를 채워놨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달에 중국이 우리가 1, 2, 3월을 계속 그 세계 수주에서 중국을 이겼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에 중국이 한번 갖고 갔어요, 1등을. 그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주들은 배를 져야 되는데 배는 그 혹시 중공업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 가보셨을 텐데 중공업이 도크를 수영장 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때 수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배를 짓다가 배를 이렇게 다 져서 내보낼 때 되면 이 수문을 열고 바닷물을 들이고 배를 내보내고 수문을 닫은 다음에 바닷물을 펌프로 빼냅니다. 남은 걸 계속 공사를 하죠. 이렇게 펌프로 빼내고 나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광어, 우럭, 그냥 바켓으로 먹었습니다. 그거. 진짜로 바닷물 같이 물하고 들어왔다가 물만 빠져. 물 나갈 때 얘는 남아 있으니까 회식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래 술만 사다가 술만 사오면 됩니다. 회식하는 날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 도크에 배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4개 정도 들어가나 그런데 이거 2년 반치 찼으면은요, 선주들은 배는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도크가 이게 1년치 일감이 찬 데나 2년치 일감이 찬 데로 가는 거예요. 중국도 채워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성과는 올라갑니다. 양쪽 다 채워지고 나면 성과 무지하게 올라요. 그래서 지금 조선 쪽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조선 업종은 거의 지금 좋은 물건만 받으려고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 쪽도 지금 경기는 계속 좋아지는데 그럼 그쪽에서 설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다음에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이번 5월 실적 나온 거 봤더니 전년 동기 160% 늘었죠. 수출 물량이. 이게 말도 못하게 늘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동차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 제가 80년대 미국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닛산 이렇게 하도 미국을 아주 그냥 공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수출 규제를 하려고 그랬고, 뭐, 그 플라자 합의나 이런 거라서 환율도 반토막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가 뭐를 했냐면 수출 물량 자율 규제를 했어요. 자율 규제를 하면서 야, 우리 1년에 예를 들면 100만 대씩만 수출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200만 대 수출했으면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이제 고가 차량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차들 중에 어떤 게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렉서스, 아큐라, 혼다 아큐라, 그 다음에 닛산 인피니티 이런 물건들이 아주 고가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토요타 렉서스가요 차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타 렉서스, 그다음에 혼다 아큐라, 그다음에 닛산 인피니티 요게 미국 시장을 완전히 휩쓸었어요. 다 휩쓸었는데 요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보면은요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진짜로. 지금 이번에 지금 미국에 수출되는 거 보면 대부분이 그 제네시스 가지고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거 전기차. 네. 그 고가차가 잘 팔리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거 보면 아 이게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뭐 현대차의 임원들하고도 계속 교류가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몇 달 전부터 들은 게 반도체 5월이 보릿고 깰 겁니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보릿고개 지났어요. 이제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동차의 대부분이 쇠거든요. 그러면 쇠에 대한 수요가 또 늘죠. 네. 자, 그럼 전방에서 이렇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중국이 철광석 시장을 교란시킨 거 가지고 주가가 떨어져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제가 오겠다고 제가 긴급 신청을 한 거잖아요. 뭔가 폭탄 선언하시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게 온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한 거 세 가지 이게 철강하고 관련된 업종, 네. 다음에 여행 업종, 화장품 업종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빨리 가서 다시 한번 AS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네. 그래서 철강 쪽은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알고리즘 매매 같아요. 알고리즘 매매 같고. 뉴스 나오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네.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을 보고 곧바로 반응을 하는 알고리즘 매매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얘들이 중국 애들이 지금 시장을 교란하는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규제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어느 나라인지 규제는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을 낮춰놓으면 이중 가격제 생기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이건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 정도인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분기까지 실적은 굉장히 좋고 3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그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려놔야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예. 요즘 그 이야기가 됐던 게 이제 시장에서 중국의 규제로 네. 철광석 가격이 인하가 되면 네. 결국 철강 가격은 다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이 철강주들의 이 상승세는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이게 중국에서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투기적 수요 약간을 건드리는 것 뿐이지 네. 실질적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단의 수요를 줄이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 네,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서 투기적 수요를 잠재워주는 게 철강 회사들의 이익에는 더 도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걸 줄여놓으니까 앞단에서 수요가 안 죽고 더 가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많으면 값은 철강 회사들이기 때문에 철강 회사들은 마진을 절대 훼손시키지 않고 마진을 늘려가면서 판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수익이 더 좋아질 거에 대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라이브 처음 나갔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이 댓글창에 사실은 어떤 댓글이 올라오나를 다 봤어요. 또 다 일일이 답글을 다셨더라고요. 댓글 단 거는 지금 원래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댓글 단 것도 있긴 한데 라이브 채팅으로 올라온 것들을 사실은 봤어요. 그걸 봤는데 거기에서 철강에 관해서 좀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철강주들을 좀 일부러 좀 들어가서 저는 고로사밖에는 보질 않는데 제강 쪽도 이제 일부러 들어가서 좀 봤어요. 봤는데 그 중에서 좀 선별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퍼나 PBR이 예상 퍼 예상 PBR이
낮은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고로사는 굉장히 낮고요. 사실은 포스코 너무 낮아요. 포스코. 지금 PBR이 0.6배도 안 되잖아요. 근데 1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죠. 2분기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0.6배도 못 받는 상황인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다음에 그 제강들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아직 퍼나 PBR이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 너무 높고 어떤 건 괜찮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선별하시면 PR과 PBR로 그러니까 싼 주식을 찾아라. 그 철강주 가운데서도. 네, 싼 주식을 찾으시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동차가 이렇게 현대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 앞으로 더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철강주 괜찮을 것이다. 이제 근거로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차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현대차요. 아, 또나 털으려고 덤비시네 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현대차가 더 낫지 않아요? 그 소비자 판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제가 관심 섹터로 보고 있는 거를 두 개를 털었잖아요. 항공하고 화장품하고. 네. 제가 그중 화장품을 지우고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나 모비스나 이걸 집어넣었어요. 아, 화장품을 빼고 뺐어요, 화장품. 현대차, 기아, 모비스 세 개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하여튼 현대차, 기아, 모비스 아무거나 다 괜찮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적상으로는 기아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 개 거의 말하자면 시쳇말로 도끼인 객긴으로 가니까요. 그건 뭐 취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뭐 보고 있어요. 모비스하고. 근데 이 얘기에 동의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왜냐면 모비스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거든요. 현대 모비스. 네. 그러니까 상승폭이 네. 예를 들어서 그제 같은 기아나 현대가 뭐 5%씩 올라간다 쳐도 네. 뭐 한 1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선호예요.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가 가면은요, 모비스는 무조건 갑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모비스가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모비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모비스 이익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참 현대경제연구원 또 대표까지 하셨고 네, 고문이 계열은 서로 다른 계열이라. 고문이시기. 연대는 그래도 같은 현대자니까. 네. 연대는 같은 계열이었지만 뭐 다른 계열이라 그러긴 한데 모비스는요.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가면은 모비스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주사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회장님 새로 오르신 회장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의선 회장. 네. 정의선 회장이 지금 모비스 지분이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였는데 네. 참 반응이 없단 말이죠. 생각보다 느리고. 그거는 일단요. 이러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정말 모비스 주식을 정의선 회장이 필요로 할까? 지금 그러니까 시중에서 나오는 지배구조하고 관련된 시나리오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차를 세운다, 모비스를 세운다, 또 현대차를 세운다 등등. 그리고 지주회사로 간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주회사로 가는 거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좀 힘든 것 같고. 왜냐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주회사로 가려면 지주회사로 가는 데 대한 양도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그 혜택이 올해 말 종료예요. 그 혜택이 무지하게 커요. 수천억이 훨씬 넘으니까. 그렇죠. 엄청 커요. 그게 조 단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연해주면 그건 나중에 팔 때 가서 하는 거니까 이연시켜주니까 그만큼 자금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걸 연말까지 지주사를 마무리하려면 늦어도 지난 1월, 2월에는 시작을 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서로 이래서 서로 주식 교환 비율 정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이사회 통과해야 되고 이사회 통과하고 나면은 법적 검토해야 되고 다음에 공정위 가서 사인 받아야 되고 산업부 가서 사인 받아야 되고 그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주총회까지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물리적으로 이미 올해 말까지 하기는 글렀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모비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전부 현대차고 전체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이 객관적으로 이제 사실은 저도 지배구조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들여다보고 하긴 하는데 보면은 현재로서 지주회사 이슈를 빼놓고 나면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신문 기사로 나오는 걸 봐서는 모비스가 그 사업에서 제일 밑단으로 쓰는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잘 모르겠다. 저는.
어떻게 될지. 그건 뭐 워낙 방법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모비스를 살 테니까 모비스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그건 좀 이상한 게 아니 그 시장에서 사들이지는 않아요. 그 블록딜로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사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하지만 그런 액션 자체가 네. 시장에서는 상승으로 보통 그렇죠. 반응을 모비스의 하죠. 이익 관리를 할 거다라는 현대모비스. 걸로. 현대모비스의 이익 관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 지금 아무 말이 안 나오고 지금 몇 가지 액션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현대 오토웨버하고 몇 개 합병하는 문제, 다음에 미국의 그 로보트 개업 회사 그거 뭐 저기 그 인수한 문제, 그리고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하겠다, IPO 가겠다. 네. 이런 정도가 지금 나온 거 보면 뭔가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정도 가지고 지금 뭐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상상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건 원래 1급 비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 괜히 그거는 상상하시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자동차 주로서의 그 가능성, 자동차주로서의 가능성을 보신 게 제일 지주사 이슈는 버리고. 네, 그건 버려버리고. 그렇다면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요, 모비스나 현대차나 기아나 뭐, 사실 길게 놓고 보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개인 선호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현재 어느 게 더 싸 보이냐, 아니면 어느 게 더 빨리 움직이냐, 이런 건 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자동차, 기아, 모비스, 뭐, 이쪽 관련된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장투로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다. 네. 이제 시작이고, 이제 시작된 거 시장이 이렇게 그런 대형주 빨리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천천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장투로 가지고 가셔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